네, 안녕하세요. 활용현정 모의고사 6회 확통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27번부터 볼게요. 자, 지금 정기분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기분포가 요새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대칭성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x라는 확률 변수가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다.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변 조건 봤더니 f2랑 f6이랑 f8 중에 이거 중 두 값이 서로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얘 중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네. 첫 번째 f2랑 f6이 같은 경우, 두 번째 f2랑 f8이 같은 경우, 세 번째 f6과 f8이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이라면 지금 평균이 뭐가 되는 거고요? 4가 되는 거고, 이거면은 평균이 2랑 8의 중점 5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황은 m이 7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 볼까? 나번 조건을 봤더니 f1과 f7, f9 중 어느 두 값도 서로 같지 않다. 자, f1, f7, f9가 서로 같지 않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평균이 4라고 해보자. 평균이 4라고 하면은 4로부터 1까지 떨어진 거리와 7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4라면 얘랑 얘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m이 4인 경우는 탈락. 자, 그 다음에 지금 평균이 5라고 해봐. 평균이 5면요. 평균이 5면은 f1과 f9가 같아지죠. 그지? 5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안 돼요. 자, 평균 7이라고 하면은 얘는 정점일 거고요. 확률 밀도 함수의 정점이 될 거고, 1과 9가 7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값은 모두 같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7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7,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 밑에 확률, 뭐의 확률?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자, 그럼 얘가 뭔데? 표준화해볼까? g가 시그마분의 10-7 시그마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얘가 0.0668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지금 시그마분의 3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5가 돼야겠죠? 얘가 1.5입니다. 그러므로 시그마는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확률을 정기분포가 다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표준화해 주시면은 g는 어떤 범위에 있겠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른쪽 표에서 1에 해당하는 값과 2에 해당하는 값을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0.8185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8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하는 세정수 xyz의 모든 선수항 x, y, g의 개수를 구하여라. 가변 조건을 보고 나서 이거 중복조합과 관련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변 조건. 자, 음화정 문제입니다. 음화정. 자, 가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뭐다? 19다라는 조건 나왔고요. 나번 조건 100x 더하기 10y 더하기 g, 얘가 세 자리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즉 100x 더하기 10y 더하기 g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00보다 작은 값이 되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걸 만족하는 전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뭐가 돼요? 3h19가 되겠죠? 3h19는 몇인데? 21c 2가 되니까 210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어떤 경우가? 먼저 x가 10 이상이면은
x가 10 이상이면은 지금 얘가 1000을 넘어가 버리죠.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x가 10보다 큰 경우, 즉 얘한테 우선 10개 주고 시작한 모든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만큼 성립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얘한테 10을 주고 나면 어떻게 돼? 10 주고 나면은 10개 줬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g 3h. 자, 이제 10개 줬으니까 9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10h9가 되겠다. 그래서 11c2니까 11c2면은 55가지 나오니 자, 요만큼 나옵니다. 자, 두 번째, x가 9인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상황 나오거든요. 자, x가 9면 얘에서 900이 다 찼어. 얘에서 900이 다 찼어. 그럼 나머지 여기서 x한테 9개 주고 나면은 y한테 10개 줄 수 있죠. 그럼 딱 1000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그때 성립하지 않는다. x가 9일 때는 딱 한 가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x가 0이 되는 경우 중에서 그럼 y 더하기 g만 가지고 10y 더하기 g만 가지고 100 이상의 수를 100보다 작은 값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y가 지금 여기서 x는 0으로 확정이 됐고요. x 0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y 더하기 g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9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y가 9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무조건 성립하니? 맞아요? y가 10이 되면요. y가 10이 되면은 10 이상이 되면은 성립하게 된단 말이야. 100이 넘어가죠. 그지? 즉 y가 9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y가 9가 되면은 g가 10이 되지. 그럼 10y 더하기 g가 딱 100이 되지. 그래서 그 경우는 세 자리 자연수가 돼요. 즉 y가 뭐일 때부터? 8일 때부터 세주시면 되겠지. y가 8일 때부터 세주시면 몇 개가 되겠다? y가 될 수 있는 거 8, 7, 6, 5, 4, 3, 2, 1, 0 몇 가지? 9가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총 몇 가지? 6건의 경우의 수가 65가지가 나오겠다. 210에서 65개를 빼주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뭐야? 145가 되겠다. 답은 3번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이에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 23,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가 있다. x가요 23, 시그마 제곱이래요. 자, 이거에 대하여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p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24보다 커지는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나서 표준화를 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정규분포 나왔을 때 거의 모든 문제가 표준화를 해서 주어진 표를 보고 거기서 값을 구해주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표 없습니다. 표 없고요. 아까 27번에서 말했듯이 요새 정규분포 문제는 대칭성을 우선적으로 물어봅니다. 대칭성을. 정말 간단한 3점짜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칭성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 대칭이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질문을 꼭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확률밀도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어디고요? 23입니다. 23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k가 0 넣어봐. 0부터 시작하니까. 자, 여기 0이 있다고 할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4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죠. 맞아요? 자,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4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몇이 돼요? 1이 되겠죠? 왜? 여기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p, x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p, x가
4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했더니 1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또 1이 됩니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4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또 1이 됩니다. 쭉 가서 어디까지? x가 2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또 1이 돼요. 자, 마지막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딱 가운데지.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0.5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애들 다 더해봐. 다 더하면은 시그마 k는 0부터 뭐까지? 46까지 p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합은 뭐가 된다? 1이 몇 개? 23개에다가 0.5 더하니까 23.5가 되죠. 맞아요? 아직 24보다 작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뭐를 추가해? x가 4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더해볼게요. 자, 얘는 0.5보다 큽니다. 자, 얘보다 더 뒤에가 있지. 47이라는 지점은 이만큼 넓이야. 그러면은 0.5. 2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니까 4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당연히 0.5보다 한참 크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까지 더하게 되면 뭐보다? 24보다 딱 커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누가 되겠다? 여기에 있는 47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어줄 수 있겠다. 답은 47입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집합에 x가 있다. 자, 이렇게 있고요. 함수 f.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고요. h요. fx를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ff. ff도 역시 x에서 x로 가는 거지. 자, 얘에 대한 치역을 b라고 하겠대요. 자, 여기에서 가번 조건, 나번 조건, 다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자, NA가 자, 이 fx의 치역이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 NA와 NB는 모두 같다. fx의 치역의 개수랑 ffx의 치역의 개수는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다번 조건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가 뭐랑 같지 않다? x랑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fx의 원소의 개수, 치역의 개수가 3개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때 그럼 첫 번째 fx의 치역의 개수가 1개일 때 fx의 치역의 개수가 2개일 때 fx의 치역의 개수가 3개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개가 되잖아? 문제가 생깁니다. 자, 1부터 5까지가 모두 다 한 곳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한 곳으로 가는 곳이 1이라고 해봐. 그럼 f1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근데 다번 조건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정의역의 원소랑 치역의 원소, 그 대응되는 값은 같지 않다라고 했지.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돼버리면은 무조건 그런 원소가 하나 생성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생각해 볼게요.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면은 지금 5개, 1부터 5까지 원소 중에서 2개를 뽑아주는데, 자, 치역 원소를 먼저 선정하고 할게요. 자, 선정을 했습니다. 자, 2개 선정한 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1, 2, 3, 4, 5. 1, 2가 선정됐다고 해봐. 이 2개가 선정이 됐어? 자, 여러분 여기에서 1은 무조건 2로 가고 2는 무조건 1로 가야 되죠. 맞아요? 이 둘은 갈 곳이 정해진 거야. 갈 곳이 정해졌고 3, 4, 5는 어디로 가야 돼요? 3, 4, 5는 1과 2 둘 중 그냥 아무 데로나 가도 되는 거지. 이미
치역 두 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1이 갈 곳과 2가 갈 곳이 서로 다른 곳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두 군데, 4가 갈 수 있는 두 군데, 5가 갈 수 있는 두 군데 곱하기 뭐? 2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미안해요. 지금 여기 6까지 있네. 6까지 있었어? 5, 6까지야. 선생님 지금 문제 잘못 보고 있었어. 그럼 얘도 6C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부터 어디까지? 6까지 원소가 1과 2로 가는 거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 아니라 2의 4제곱 되겠죠. 15개 곱하기 16개 240까지 나옵니다. 자, 이것만 설정하게 되면은 1과 2는 또 서로 다른 곳으로 2는 2로 갈 거니까 지금 fx의 원소의 개수도 몇 개가 된다? 그대로 두 개가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나분 조건도 자동으로 성립이 됩니다. 자, 세 번째. f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그럼 6개 중에 3개를 골라줄게요. 3개의 원소. 치역이 될 친구들이야. 그러면 1, 2, 3, 4, 5, 6. 1, 2, 3이 선택됐다고 해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 2, 3이 1, 2, 3으로 대응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1이 2로 간다고 했을 때 2는 무조건 3으로 가고 3은 1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1이 이번에 3으로 간다라고 했으면은 2는 무조건 1로 가고 3은 2로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이 상황 속에서 1, 2, 3과 1, 2, 3의 대응에 있어서 몇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곱하기 2가 되고요. 이 상황이 됐으면은 치역 3개는 다 완성이 됐으니까 3으로 갈 수 있는 곳 아무 데로나 4가 갈 수 있는 데도 3군데, 5가 갈 수 있는 데도 3군데, 6이 갈 수 있는 데도 3군데 곱하기 뭐? 3의 세제곱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20 곱하기 4 곱하기 27이 되겠다. 그러면은 80 곱하기 27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왜 갑자기 4가 됐지? 2가 돼야죠. 왜 이래 오늘? 자, 40 곱하기 27이 나오겠다라는 거. 자, 그럼 이게 전부 다란 말이야. 이 경우가 전부 다라고.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10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겠다? 240과 1080 더해서 1320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10으로 나눠달라 그랬죠? 답은 뭐가 되겠다? 132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